썸네일 내용이 조금 자글조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에게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바리스타를 왜 하고 싶은가, 바리스타는 왜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처음부터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바리스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바리스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리스타는 내가 브랜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브랜드가 돼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의 커피를 마시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손님들에 대한 응대도 있을 거고 손님들에 대한 친밀감,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겠죠. 전 사실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손님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만든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거를 맛있게 드셔주시면은 그게 가장 저한테 큰 행복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이게 마음가짐이 다시 잡아지더라고요. 왜냐면 나란 사람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교훈 같은 거. 저는 커피를 나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진짜 따라가기 힘들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고 10년 동안 화장품 쪽에서 일하다가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바리스타를 시작한 거라서 이거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다. 이 시장에서, 이 큰 시장에서. 그때는 사실 몰랐죠. 커피란 것도 잘 몰랐고 커피 추출해야 되는 것도 몰랐고 커피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사실 몰랐어요. 단순히 커피가 좋아서라고 시작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지금 바리스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물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단순히 커피만 좋아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바리스타 수명이 다들 짧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단순히 정말로 그냥 손님 응대하고 커피만 뽑을 건지,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이어부터 해가지고 커피 하시는 분들, 로스터리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바리스타 시작하시는 분들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왜 바리스타를 하고 싶은가. 단순히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지만 커피가 단순히 좋아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커피가 왜 좋은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뭐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도 바리스타의 평균 연령대를 보면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바리스타를 시작했고, 저도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인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진짜 운 좋게 할리스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본사 교육을. 근데 본사 교육 받으면서 진짜로 레시피도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외웠던 적도 있었고, 진짜 하루 종일 그 레시피가 정말 많거든요. 50가지 60가지 막 100가지도 넘는데 뭐 프로모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진짜로 밤새서 외웠던 적도 있었고, 본사에서 교육이 끝나면은 이제 제가 일하려는 매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사에서 이제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뿌려줘요. 매장에서 뿌려주고 거기서 실습을 해라. 실습이죠. 신입생 실습을 교육을 이제 해주는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리스 커피클럽이라는 조금 뭐 드립도 해주고 좀 퀄리티 있는 커피를 하는 좀 할리스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르바이트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실습생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피해만 주지 말자. 왜냐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바쁜 매장에서 알바도 아닌 그냥 실습생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나이가 많고 대부분의 실습 나오신 분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사장님이시고, 저는 그냥 알바생도 아닌 그냥 실습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뛰어다니고 걸레질도 하고 하루 종일 닦고, 뭐 손님 나가면 바로 홀체킹 해갖고 질문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재빙기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제가 다른 매장을 거기에 들어갔을 때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니까 모든 걸 다 마스터하고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매니저가 와 진짜 질문 많이 하신다고 나중에는 제 연락처를 받아가셨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한번 꼭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만난 적도 있었고, 그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자존심 다 버리고, 점장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죠. 10살 이상 어렸는데 그 점장님한테도 진짜 꾸벅꾸벅 하면서 와 진짜 자존심을 다 버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다른 매장에서도 잘 했었고, 그 할리스를 나오고 나서 이제 바로 다른 개인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매니저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뭐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바리스타 자격증 과연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카페를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바리스타 처음에 시작하시려면은 진짜 막막하거든요. 요즘에는 경력 없는데 뽑는 이제 카페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왜냐면 커피를 어느 정도 배우기 시작하면은 선입견 같은 게 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매장마다 환경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매장에서 들어가면 환경이 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 환경에 다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경우도 처음에 커피 자체를 아예 모르잖아요. 머신기를 만져볼 수도 없었고 거기서 뭐 정답을 찾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격증이라는 개념보다 약간 수료증 같은 그런 느낌인데 돈 주고 그냥 수료한다 그런 생각으로 다니시면 될 것 같고, 자격증이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커피가 어떻게 추출이 되고 어떻게 그라인딩하고 어떻게 댐핑을 하고 이런 부분 기초적인 것들은 다 배우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나오셔도 충분해요. 근데 거기서 돈을 주고 기초적인 것만 사실 배워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 이제 트레이닝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뭐 교육자분들한테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메모도 많이 하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말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메모하고 기록하고 그거를 다시 복습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노트를 들고 메모를 하고 핸드폰을 켜서 그냥 메모장에 저장하게 놓기도 하고 아니면 음성으로 남겨놓기도 하고. 커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시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 2급 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라떼아트나 스팀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서비스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손님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서비스 자체가 처음에 카페에 들어갔을 때 고객이 첫 응대하는 거잖아요. 인사. 당연히 인사는 해맑게 해야 되고 손님이 왔으니까 기분 좋게 맞아주셔야 되죠. 문에서 들어왔을 때 인사하고 포스에서 마주쳤을 때 한 번 인사 더 드리고, 앞에서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손님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는 것 처음에는 인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실 매장의 청결도인 것 같아요. 홀체킹을 자주 해줌으로써 화장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휴지가 없다거나 페이퍼 타월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은 뭐 휴지통에 휴지가 꽉 차 있다거나.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장실. 그리고 서비스바의 테이블에는 손님들이 먹고 간 뭐 음식들이나 테이블, 쟁반들 이런 것들이 다 놓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 안 하고 있으면은 잠깐 한 명 직원이 자리 비운다고 해서 뭐 주문이 아주 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카페에서 일해보면은 진짜로 홀체킹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일하시려면은 바리스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위생은 진짜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고, 닦는 거, 선입선출하는 거 귀찮다 그러시면 다른 일 그냥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손님이 라스트 오더 전에 찾아오시면은 해드려야 돼요. 무조건. 뭐 머신기를 마감했든 그거는 본인 잘못이고, 7시가 마감이면 딱 7시 이후에 마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손님이 오면은 머신기 한 그룹을 청소하더라도 그냥 손님을 받아야 돼요. 그게 자기한테 나중에 다 돌아오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정말 바리스타 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물론 진상 손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빨리 끝내고 보내는 게 낫지 계속 질질 끌면은 사건만 더 커집니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자존심 한 번 더 구기고 3초 정도만 더 생각하고 참으시면은 정말 깨끗하게 마무리되니까. 바리스타는 왜 박봉인가 이런 일들이 많죠. 사실 바리스타는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못 받는 건 맞아요. 서비스 응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커피도 뽑아야 되고 진상 손님 받아야 되고 감정적인 소모도 되게 많이 되고 그리고 체력적인 소모도 굉장히 많이 될 뿐더러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손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손님은 맨날 달라요. 좋은 손님도 있고 나쁜 손님도 있고 정말 즐거운 손님도 있고 젊은 손님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어린 분들도 있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커피를 먹고 정말 맛있게 드셔지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은 진짜 커피 하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진상 손님은 진상이 맨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상 손님은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응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진상이 되는 거거든요. 응대만 초반에 잘해주면은 진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감정 소비들을 하면서 대가는 잘 못 받는 건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월급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것은 운에 맡기지 마세요. 언젠가는 나도 뭐 월급이 오르지 않을까? 언젠가는 또 아니에요. 사실 운이라는 것도 그만큼 열심히 해야지 생기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행운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만한 행운도 운도 따르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봉은 물론 낮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도 처음에 최저시급을 받고 일했었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바리스타, 일반 바리스타 분들보다는 조금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그것도 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운도 있었지만 대표님이 저를 잘 봐주신 것도 있고 그만큼 열심히 했었고 그만큼 누구보다 FM대를 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커피를 하면서 진짜로 진짜 출근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단 한 번도 없었고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일이 있을까. 직원들 간의 화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사람들을 제가 다 이해를 했어야만 했죠. 왜냐면 제가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막 이해시키려고 내가 막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하는 게 내가 더 마음이 편안했던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나를 따라오게 되는 거야. 맨날 뭐 이거 못했다 갈구는 것보다는 잘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2배, 10배 이상 칭찬해주고 못한 거는 한두 번 더 지켜봤다가 정말 안 고쳐지면은 그때 이거는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그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상담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물론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불러서 어떤 일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직원들이 다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혼내서 주눅들게 하는 것보다는 팀원의 분위기를 위해서 그냥 잠깐만 얘기를 할까? 이런 식으로 기분 편하게 얘기하는 편이죠. 그래서 기분도 풀어주고 잘못된 건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